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옵션을 매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인 마진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 마진을 실제 계좌에 적용한 바잉 파워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 시간 마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진이란 것은 증권사로부터 기초자산 매수를 위해 빌린 돈을 뜻하는 것으로 증권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마진 매수라고 부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에 필요한 증거금과 융자금의 의미로의 마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면 항상 매매 계좌의 현금 잔고와 증거금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바잉 파워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잉 파워와 마진은 같은 의미이면서도 같은 것 같지 않은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마진이 이론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바잉 파워는 실제적인 면을 나타낸다고는 할까요? 더 헷갈리시죠? 지난 시간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보유한 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바잉 파워는 바로 내가 보유한 현금과 마진으로 빌려온 돈, 그 밖에 프리미엄으로 받은 돈, 배당으로 받은 현금 등등의 금액의 총합을 뜻하는 거예요. 바잉 파워, 즉 마진 바잉 파워는 트레이더가 마진 어카운트에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총 액수를 말합니다. 혹은 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마진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지난 동영상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의 매매 계좌에서는 마진을 확인하기보다는 바잉 파워를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는 신경을 안 쓰고 지나치셨다면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플랫폼에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주로 매매하는 증권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잉 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바잉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시뮬레이션 계좌 사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는 가상 계좌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상 계좌를 보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위쪽과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보유 중인 현금은 10만 달러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달러로 표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빌린 돈의 비율이 전체 계좌 가치 50%라는 이야기죠. 아직 빌린 돈은 없지만 그 정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즉 내가 보유한 현금은 10만 달러지만 현금 10만 달러를 담보로 또 다른 10만 달러를 빌려 실물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싹 다 잊어버리세요.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거였어 하실 거예요. 먼저 트레이딩할 종목은 카니발로 정했습니다. 1972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창립되어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전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등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레저 및 여행 전문 기업입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 프린세스 크루즈,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시본, 호주 피에노, 코스타 크루즈, 에이다 크루즈, 영국 피에노, 쿠나드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최대의 크루즈 운영사입니다. 이번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말 그대로 피를 철철 흘리고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지난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으로 돌아가서 당시 카니발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최고점 72불 70을 찍은 후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019년 10월 8일 최저점인 39불 82를 찍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당시 카니발의 주가는 42불 11전이었습니다. 먼저 콜옵션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만기인 행사가 42불 50전짜리인 콜옵션을 계약당 2불 15전에 100계약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최대 수익은 무한대, 최대 손실은 지불한 프리미엄인 21,500불, 그리고 바잉 파워는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감소했습니다. 주문을 보내고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레드 차이로 인해서 주문한 2불 15전 대신에
조금 더 유리한 계약당 2불 8전의 매수가 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캐시 앤 스윕 비클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증권사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의미는 지금 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available dollar, 즉 가용 현금은 프리미엄만큼 줄어든 79,200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바잉 파워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단어 몇 개로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냥 쉽게 이 시점에서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바잉 파워 이펙트는 주가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값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보시다시피 포트폴리오에서는 바잉 파워 이펙트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미 최대 손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줄어든 것 뿐이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서 풋옵션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만기의 행사가 40불인 풋옵션을 계약당 1불 80에 100계약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최대 수익은 38만 2천불. 이것은 카니발의 주가가 0이 되었을 때 이미 지불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얻는 최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은 이미 지불한 프리미엄 18,000불. 바잉 파워는 역시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감소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면은 가용 현금은 82,500불로 감소했지만 바잉 파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즉 콜옵션 매수와 동일한 의미로 최대 손실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기만 하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마진은 옵션의 매도에만 해당된다고 기억하시죠? 이제 왜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모든 걸 지우고 이제는 제가 카니발의 주가 상승을 믿고 풋옵션을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4월 17일 만기인 카니발의 행사 가격 37불 50전인 풋옵션 100계약을 계약당 1불에 매도해 보겠습니다. 최대 손실은 36만 5천 달러가 되겠고요. 매도 프리미엄은 10,000불을 먼저 받게 됩니다. 만약 카니발의 주가가 0이 되는 순간에 풋옵션 매수자의 권리 행사가 들어오면은 저는 0불인 주식을 37불 50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잉 파워는 8만 480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풋옵션을 CS 풋 매도를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행사 가격이 37불 50이니 계약당 3,750불, 100계약이면 37만 5천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7만 5천불 전부를 빌리는 대신에 내가 보유 중인 현금에서 단 8만 480불만 담보로 잡고 나머지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요 금액의 21.46%인 8만 480불로 37만 5천불어치의 주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버리지의 위력을 체감하시겠죠? 주문이 체결된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100계약이 매도되었고 다행히도 스프레드 차이 때문에 더 유리한 가격인 계약당 1불 이전에 매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잉 파워 이펙트를 보면은 마이너스 9만 480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옵션 매도 포지션은 최대 수익이 결정되어 있지만 손실의 폭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받은 프리미엄은 빌린 돈으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청산할 때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풋옵션을 매도하고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한 담보인 8만 480불 뿐 아니라 미리 받은 프리미엄도 아직은 갚아야 할 돈이니까 바잉 파워 이펙트에 포함이 돼서 마이너스 9만 480불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 계좌의 가치는 1200불의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11만 200불이 되었고 올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손익을 표현하는 연천 우계인 YTD는 마이너스 50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현금을 잘 보셔야 하는데 현재 19,720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전체 계좌의 가치가 11만 200불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갚아야 할 돈인 바잉 파워 이펙트인 1,480불과의 차이가 바로 19,720불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4월 17일 만기인 행사가격 40불인 풋옵션을 계약당 1불 70에 20계약을 매도해 보겠습니다. 최대 손실은
76,600불이고 미리 받는 프리미엄은 3,400불, 그리고 바잉 파워는 21,146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주문을 보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문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100계약의 풋옵션을 먼저 매도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겨우 19,720불인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21,146불이 줄어드는 주문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같은 만기일 행사가격 40불인 풋옵션을 계약당 1불 70에 15계약을 매도해 보겠습니다. 최대 손실은 57,450불, 프리미엄은 2,550불을 받게 되고 바잉 파워는 15,859불 50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문을 보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이 잘 체결된 것으로 나왔죠. 보시면 바잉 파워가 108,889불 50전으로 원래 보유했던 현금 10만 달러를 초과했는데도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미 받은 프리미엄으로 계좌 가치가 112,825불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갚아야 할 돈 바잉 파워 이펙트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시 행사가격 37불 50불인 풋옵션 매도 100계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면은 행사가가 37불 50인 풋옵션 매수 포지션 100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산한다면 약 1,500불이 필요하고 이미 받은 프리미엄 1,200달러보다 약 300불 정도 더 지불해야 하는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2월 12일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전 6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카니발의 주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43불 89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반응해서 연간 손익은 플러스 2,200불, 그리고 가용 현금은 34,430불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잉 파워 이펙트는 75,770불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옵션 테이블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 포지션의 가격이 주당 90전, 즉 계약당 90불로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 포지션의 가격이 주당 90전, 즉 주당 1불 받고 판 풋옵션을 주당 90전에 되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갚아야 할 돈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갚아야 할 돈이 적어지니 쓸 수 있는 현금인 가용 현금도 34,430불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시간은 지나고 카니발의 갭 하락으로 시작된 2020년 2월 24일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전 6시 40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잉 파워 이펙트가 마이너스 114,330불로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갚아야 할 돈인 바잉 파워 이펙트가 전체 계좌의 가치인 112,200불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차액인 4,130불이라는 액수를 더 채워 넣으라고 경고가 떠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메일과 연락처로 같은 메시지가 와 있을 거예요. 이 경우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진콜입니다. 마진을 채워 넣던지 아니면 중간 청산으로 손절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옵션 테이블을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풋옵션의 매수 청산 가격은 주당 1불 70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즉 14일 전에는 한 계약에 105불을 내고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계약당 170불이나 내야 된다는 것이죠. 계약당 거의 70불씩 손실이 나는데 100계약이니까 거의 7,000불의 손실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최저점을 찍은 2020년 3월 18일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전 6시 40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옵션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이젠 계약당 100불 받고 판 해당 풋옵션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계약당 2,860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까요? 바잉 파워 이펙트의 경우도 마이너스 32,250불이 되어서 21,050불을 채워 넣으라는 마진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언제 손절 청산을 하셨을까요?
물론 마진콜이란 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끔씩 받는 게 아니라서 2월 24일부터 꾸준히 마진콜을 받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미 중간에 손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상황에 대처했다면 아마도 최소의 손실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옵션 트레이딩에서 레버리지의 위력을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리스크라는 부정적인 방향 모두에서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트레이딩은 양날의 검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하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 팬데믹 사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모두 잘 극복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저 역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고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